안녕하세요. 애나입니다. 오늘은 세계문학 전집 170 썩은 잎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썩은 잎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책의 표지를 보면요, 옆에 나무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도출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나무 끝에 이렇게 저희가 사진을 걸어두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 표지를 보니까 가계도인 나무가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나무 끝에 매달려서 간신히 매달려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배경은 콜롬비아의 내전으로 인한 그 한 가족 그리고 한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는 대령이 나오고요. 그의 딸과 그리고 손자가 나옵니다. 3대에 걸쳐 각각의 그 시점에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콜롬비아에서 이제 정부군하고 그 반란군 혁명군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반란군의 패배로 외할아버지인 이 대령은 피난민을 이끌고 마콘드라는 약속의 땅이자 평화의 땅에 정착을 해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어느 날 이 공동체 안에 의사, 한때 혁명군이었죠. 혁명군에 가담했던 의사가 소개장을 들고 이 대령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의사는 특이한 행동과 풀로 만든 어떤 요리로 식사를 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령의 배려로 대령집에 기거하면서 의사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을의 유일한 의사였기 때문에 제법 돈도 모으고 그렇게 시간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 그 미국의 바나나 회사가 마을에 들어오면서 철도가 생기고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 노동자들을 위해서 회사가 진료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유일했던 의사는 더 이상 의사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뿐더러 역할이 없으니 수입도 없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의사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문 밖으로 절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만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그의 생활 수단을 빼앗기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졌는데 어느 날 읍사무소에서 마을의 모든 전문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학위를 등록하라는 명령이 날아옵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나나 회사 측이 어떻게 그 상황이 어떻게 돼서 철수를 하고 진료소가 없어졌겠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다시 그 마을에 유일했던 그 의사한테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니까 좀 도와달라고 자비를 베풀라고 그 의사한테 찾아오죠. 하지만 끝내 의사는
마을 사람들을 진료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의 이제 원성을 사게 되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집단적으로 그 의사를 향한 적대적인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인 분노를 가까스로 맡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들이 바로 이제 풋내기 신부, 신부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풋내기 신부와 대령, 그리고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의 이야기는 직분이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문제는 이제 의사가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자기 그 방 안에서 지내던 의사가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령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마을 공동묘지에 날 매장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대령은 그렇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마을 사람 어느 누구도 이 의사가 공동체 묘지에 묻히는 걸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줄거리는 그 의사가 자살을 하고 나서 그 대령의 딸 이사벨과 그의 손자, 조그만 아이가 그 죽은 의사를 관 속에 눕히고 그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의 찰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배경이 2시 30분인데요. 오후 2시 30분부터 그 오후 3시까지의 어떤 그 짧은 시간에 그 의사의 방 밖에 있던 마을 사람들과 그 의사의 방 안에서의 그 아주 팽팽한 대치 상황을 그리면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령의 입장에서 대령의 입장에서 그 의사를 만났던 부분과 그런 어떤 일련의 일련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쭉 묘사를 하고, 딸은 또 딸대로 자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령은 아주 독단적인 인물이고 고집스럽게 본인이 모든 것을 결단을 합니다. 심지어 그 딸 이사벨의 결혼을 시킬 때도 그 주인공인 본인의 이사벨 딸의 결정보다는 그 아버지인 대령의 결정으로 이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등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은 저희 나라도 우리 남북으로 갈라졌고, 또 서로 같은 이제 동족이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부분이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가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죠. 저희처럼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대령은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또 혁명을 해서 어떤 사회주의로 가려고 했던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이 좀 저희 나라와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손자인 지금의 어떤 이 작가죠. 이 작가도
기자로 실제로 일합니다. 기자로 일하다가 군부 독재 밑에서 그 군부 독재를 비판하고 하다가 또 어떻게 망명까지 가게 됩니다. 저 미국 뉴욕으로 망명을 가게 되고 소설이 자전적인 이야기랑 소설이 버물러져서 진짜 마법처럼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전쟁을 다루는 이야기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그 전쟁을 세세히 묘사하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 이 가르시아 마르케스처럼 아주 그런 어떤 전쟁의 참혹한 모습은 그리지 않지만 그 내전으로 인한 어떤 갈등,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어떤 불꽃 하나만 탁 튀어도 그 집단적인 어떤 광기나 이런 분노가 어느 방향으로 확 표출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극박한 긴장감 같은 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의사가 죽고 나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가 자신의 소굴에서 가루가 된 모습을 보고자 갈망했다. 사람들은 그걸 바랐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시기 되도록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진심으로 원했고 심지어 언젠가는 그의 썩은 몸에서 내뿜는 기분 좋은 냄새가 마을을 떠다닐 것이라고 느끼며 누구도 눈물을 흘리거나 놀라거나 괘씸해하지 않고 그토록 고대했던 시간이 왔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뭐 이런 구절이 쭉 나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소설을 재밌게 읽은 이유는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분노나 어떤 광기나 혹은 폭력성, 아주 잔인한 폭력성이 언제든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면모들이 올라온다는 것을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죠, 이런 감정들을. 하지만 이런 감정적으로나 혹은 겪은 세대로부터 어떤 이런 소설을 통해서 이런 거를 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썩은 잎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